Sun. 네, 감사합니다, 성경 교수님. And all of the participants paying 그리고 attention. I truly 또 hope today's 이렇게 주목을 많이 insightful 해주신 exchange 여러분들 sparks 감사드립니다. a joint approach towards digital and online and offline global 언급해서 exchange.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모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So it is now time to move 그러면 on 이것으로 to the second part, 개막 세션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K-방역과 글로벌 협력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의 신속 대응 체계 및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아까 기조연설을 해주신 성경 교수님께서 다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오신 R&D 전략 단장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최윤희 선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인도의 아소크 판데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독성연구소에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코스타리카에서 오신 크리스티안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패널 토론을 조금 좀 길게 가지기 위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론 진행은 여기 참가하시는 세 분의 국내 연자와 두 분의 외국 연자가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토론 진행은 대한민국의 이쪽 코로나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까지 어떻게 끌고 와서 지금 성공적인 방역을 만들어냈는가, 첫 번째 주제를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소개를 해 주실 거고,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미래의 과학기술 대응이 뭔가를 우리 패널 세 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연주 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연주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K-방역의 주역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식약처에 있으면서 메르스 때, 또 지카 때,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직접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식약처의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용 허가에 있다고 봅니다. 긴급 사용 제도란 것이 그 감염병 유행 시 허가된 제품이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방역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허가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미국의 EUA 제도를 참고하여 2016년도에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그 접수된 지 6일 만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허가해서 그 2월 4일에 최초로 그 코젠 바이오텍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6개 제품을 추가 승인하였고 현재 코로나 진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제품도 자료에 기반해서 신속하게 허가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도부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을 들자면 WHO와 IMDRF와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진 각국의 규제 당국자에게 우리나라의 긴급 사용 승인 제품과 수출용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한 데 있다고 봅니다. 이 IMDRF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등 선진 10개국의 그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들이 이루어진 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목표를 의료기기 규제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 사용 승인함과 동시에 WHO, 그 다음에 이 IMDRF 9개 나라의 규제 당국자에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많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서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임상적 주요 성능 등 우리가 승인할 때 검토 자료 목록을 같이 공유하였고 품질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들이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신속하게 수출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체해진단 의료기기 산업에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할 당시 체해진단 시약은 공산품이었습니다. 이 신종플루 사태를 계기로 해서 체해진단 시약이 의료기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와 적절한 관리가 시작되었고 국제 수준에 맞는 체해진단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가 되었고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제조업체 중심으로 체해진단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당시 체해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대한민국에 단 8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에는 23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해진단 의료기기 분야의 양적, 질적 향상은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중심으로 변화한 것과 발맞춰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체해진단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술 지원을 통한 IVD 안전성 유효성 확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또한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산업계가 세계적인 준비와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현주 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에서 K 방역이 성공적인 정말 모범적인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의 국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 김현철 단장님이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나라 현황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국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연구자라든지 과학자 차원의 협력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진단 키트를 거의 미국,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127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피에 690만 달러를 지원해서 미국의 이노바이오 파마슈티컬과 코비드-19 백신 후보 물질을 글로벌 임상 1, 2상에 국립보건연구원, KNIH하고 IVI가 공동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올 7월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비드-19 백신 위탁 생산을 계약을 맺어서 연간 5억 도주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 전하고도 좀 다르게 더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서 이러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세피라든지 가비라든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EU 코로나 대응 국제 모금 행사에 일정 기간 금액 이상의 규모를 투자할 계획도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정부 빌 게이츠 국내 기업이 정부가 50억, 빌 게이츠 재단이 20억, 국내 기업이 20억을 투자해서 18년부터 22년까지 500억을 투자하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기반이라든지 또는 백신에 대한 개발에도 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WHO라든지 G20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연구 정보, 백신 치료제의 개발 현황이라든지 우수기술의 진출 및 투입, 글로벌 임상 시험, 전략 방역물자 협력, 그리고 신진 연구자 역량 배양 및 해외 전문가 유치, 위기 대응 시 필수 인력 물자 이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동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공동 연구에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와 감염병 연구소가 생기는데 미국 NIH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기관들과 정보 인력 교류 연구에 대한 계획도 있고 국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GIO PIDR이라는 Global Research Corp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와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MRDF도 똑같이 이제 국제 연합 ICMRA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이라든지 심사 정보를 공유할 계획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설교해 드린 것처럼 K 방역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국제 표준을 추진해서 검사 확진부터 역학 추적, 격리 치료에까지 이르기까지 18종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거 외에도 이제 개발 연구자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협력 대상국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진단 키트 보호구 등의 개발로 현지 조사 공동 개발 실증을 위한 글로벌 협력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ODA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늘려서요. 한 1,000억이 증가한 3,707억 원을 2021년 예산으로 확정한 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부도 이제 개도국 스스로 감염병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기술 같은 거를 통한 공동 연구를 할 계획이 있고 K 방역을 통해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치료 관리에 대응했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 자산이기 때문에 음압병실, 실험실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또 이런 설계된 시설 자체가 장기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해주거나 전력이나 진단검사실 사정 등을 고려해서 현장에 맞는 트리아지 기법이라든지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AI 개발을 통해서 역학조사, 진단치료,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는 기존 ODA 사업의 ICT 사업을 접목한 이른바 디지털 뉴딜 ODA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최근에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에서도 이러한 그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 기반으로 한 통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대규모 확산을 방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가정에서 환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자기 진단을 통해서 트리아지를 할 수 있는 SMS나 메신저 어플에 기반한 챗봇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국가적인 사정이라든지 통신 사정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게이츠 재단과 연구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환자의 입력 정보로 독감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셀프 진단과 함께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환자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통신 데이터와 결합하여서 전염병 경로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코비드-19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감염 질환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글로벌 협력입니다. 일례로 2014년에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시에 에볼라보다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환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연간 500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 국가하고 같이 이해관계가 잘 맞는 질환을 선정해서 대학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 소속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단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부터 진단법, 치료법 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협력 국가에서 대상 감염 질환과 관련한 거점 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내 인력이 파견 나가 현지 연구 인력과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협력 국가로부터 부족한 감염체 정보나 환자 임상 정보를 확보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어려운 진단법이나 치료법 임상 연구를 협력 국가에서 수행하여 연구 성과는 상호 공유하거나 현지 사정에 맞게 최적화하여 이를 협력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에 적용 확산함으로써 대상 감염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PPP, 성공적인 PPP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글로벌 협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박사님인데, 지금 현재 최윤희 박사님은 공학한림원과 의학한림원이 힘을 합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의 극복 전략에 대해서 이미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감안을 하고 오늘 발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연구원 최윤입니다. 앞서 김현철 단장님께서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해야 할 세부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이 코비드-19이 가지고 올 사회와 산업 환경 변화를 좀 크게 말씀드리고 글로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앞에 이제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나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산업적으로 환경 변화 가장 큰 첫 번째는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겼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커넥티드보다는 고립되는 느낌을 주고 있긴 하지만 대면이면서도 비대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비대면이면서도 대면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사회적, 산업적 환경 변화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도 역시 앞에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급부상입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건강한 삶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환경 변화고요. 또 세 번째 환경 변화는 이번에 코비드-19 이외에도 뭐 제2의 팬데믹 얘기도 나오지만 그 이외에도 신종 전염병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 산업적 어떤 니즈가 생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겁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그 밸류 체인으로 모든 나라들이 연결되었던 사회에서 굉장히 폐쇄적 국경 조치를 취하는 일들도 이미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19의 유행으로 인해서 각국의 대응 전략 자체가 국내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백신이 개발된 이후의 배분, 이런 문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외된 곳이 없게 하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비드-19에 대한 대응 전략의 제일 중요한 점이 이 자국 중심주의 또는 자국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유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 여러 전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코비드-19을 포함한 신규 전염병의 확산에 과학기술자, 전문가, 그리고 공학인, 의료인, 이런 전문 기술자들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 우리나라의 그 코비드-19 방역의 성공 사례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성공이다라고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사회도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이걸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어느 나라나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돕는가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우리나라가 좀 선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몇 분의 발제에서 이미 나왔지만 WHO의 이제 가비나 WHO에서 가비와 세피와 함께 만든 코백스라는 국제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백신 개발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의료 진단 기기라든가 뭐 그런 신약 치료제라든가 그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몇몇 민간 또는 비영리 법인들이 운영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범세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그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 코비드-19을 포함한 전염병 확산 또는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를 깰 수 있을 만한 유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금, 펀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과 펀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외된 나라가 없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배분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각국의 데이터들이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분모가 얼마인지, 즉 전체 그 인구의 몇 프로가 지금 현재 감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표준화된 어떤 데이터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 위기 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컨트롤 타워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에서 코비드 19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아서 앞서 그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펀드가 운영될 필요가 있고요. 그걸 크게 4가지로 나누자면 트레이싱, 트리아지, 테스트, 트리트먼트, 4T라고 보통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4가지 분야에 소외된 국가가 없이 다 같이 글로벌 협력을 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발제자께서 이제 그 데스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코비드 19을 포함한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서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배포되기 위해서는 지불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스밸류를 넘어갈 수 있게 보험 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현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글로벌 컨트롤 타워, 글로벌 플랫폼, 글로벌 펀드를 포함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해외 연자분들이 혹시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분이 우리 인도의 아숍 판데이 닥터 판데이 연결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의 연사입니다. 아속 판데라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스크린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Hello?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Okay, so my name is Ashok Pandey.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속 판데입니다. 저는 인도 과학산업연구위원회의 독성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특히나 혁신과 중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CSIR이라고 하는 것은 국책 연구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탐지를 위한 하수 기반 역학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기반 역학 접근법은 전 세계적으로 요즘 코로나19의 탐지를 위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CSIR에서 저는 인도과학산업연구위원회의 독성연구소 산하의 혁신 및 중개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제 발표 순서를 보여주는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도 코로나19의 상황을 시간 순서별로 전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월 30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케랄라주 지역에서 확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2, 3일 지나서 네, 3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확진자 수가 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정도에는 한 1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1000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쇄령이 여러 차례 실시가 되었습니다. 봉쇄령 1차, 2차를 거쳤고요. 그리고 7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00만 명 정도가 누적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 3차에 걸쳐서 봉쇄령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간 통금령이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현재로 얘기를 드리면은 인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백신 그리고 지코브-D가 임상 2상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의 숫자에 있어서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그다음에 브라질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서 인도가 3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도 300만 명을 우리가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인도나 미국, 브라질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의 그런 통계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possibilities of 네,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코로나 그 19 이 슬라이드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와 탐지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물을 하수를 한번 테스팅해 보자라는 여러 가지 역학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도에서 물론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역학 조사법이 존재를 하고 연구가 되고 있지만 인도에서도 제가 올 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 외 체내 세포 외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대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포에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수 처리 시설에 가더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 사회의 하수 처리장에 가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 내에 있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의 수의 정도 아니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민이 대변을 배출을 하고 이런 배출된 그런 대변이 하수 시설을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옮겨진 그런 하수도 처리장에서 남아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전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이런 잔존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새로운 감염자, 새로운 확진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수도 공급에 오염을 끼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수에 이런 잔존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식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지역 사회에 다시 또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하수 기반 역학 접근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여러 국가에서도 이 하수 기반 역학에 대해서 조사가 그리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의 일부는 호주 연구 그룹이 연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요즘 하수 기반 역학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감지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하수 내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농도가 해당 지역 사회의 코로나 환자 수에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이 WBE, 즉 하수 기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수 기반 역학 기반 방법은 여러 가지 소아마비라든지 다른 질병을 모니터링한다든지 과학수사 연구에도 사용이 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탐지하려면은 물론 기존에 좋은 진단기기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진단에는 시간이 걸릴 경우도 있고 운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역학 조사법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수 기반 역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슬라이드를 보시겠는데요. 어떻게 하수 기반 역학 방법이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간단히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진단에 있어서 그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겠지만 하수 기반 역학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대변이라든지 아니면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의 성분을 채취를 해서 이것을 그 랩으로 실험식으로 운반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그 하수 내에 존재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함으로써 코로나19를 서베일런스, 즉 감독하고 감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은 한 연구 자료인데요. 이 하수도 내에서, 하수물 내에서 발견된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연구를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에서도 실제로 얼마 전에 인도의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이드라바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인데요. 인구 수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많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룹을 형성을 해서 하이드라바드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사실 이 하이드라바드는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인도에서요. 네, 인구 수도 63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또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 무증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정확한 숫자를 알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이 실제로 하수 처리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무증상 환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그 환자들도 하수 처리 시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하수 처리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조사를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네, 이런 하수 기반 역학 기술이 코로나19 아니면 신종 바이러스를 트래킹하고 우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쓰일 수 있는 보완적인 기술이다라는 점을 결론으로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 시간에 한번 또 논의해 보죠. 코스타리카 연결됐습니까? Okay, Dr. Marine Mueller, do you hear me? Yes, I'm here. Okay, Thank great. you. Okay, Sorry for the loss of connection. Uh-huh. Give me 1 second to pull up. 끊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계속 좀 발제를 해주시기 Yes, 바랍니다. would you please continue your presentation then? Go ahead. Just continue. Do you hear the translation? Okay. Yes, ready. Yeah, please go on. 네, Okay, thank you very 네, much. 다시 한번 for the invitation 감사드립니다. to be here. 오늘 이렇게 So my 발표할 수 name 있는 is, 기회를 갖게 Christian 된 것을 Mary 매우 Mueller. 기쁘게 I am the 생각하고요. CEO 제 소개부터 다시 드리도록 of 하겠습니다. 저는 Company. 스펠밤의 그 CEO이고요. 그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51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저희는 관광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 집권화된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뛰어난 그런 여러 연구기관도 가지고 있고 건실한 의료기기 산업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그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아주 결단이 넘치는 그런 행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봉쇄를 하고 또 재택근무를 하고 또 사람들 다 격리시키는 그런 조처를 다 해 나갔었습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고요.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저희가 시행했었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이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의료기 재반 분야들이 상당히 건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캐파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증가되긴 하지만 저희가 한 3, 4개월 동안은 아주 제한적인 그런 조처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감염 발생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처가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었고 또 어떤 시점에서 저희가 아마 6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다시 그 지역 내 감염이 많이 급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봉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고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7월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저희가 공항을 다시 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폐수에 대한 그런 바이러스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디텍션 작업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주 파워풀한 그런 바이오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치료를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그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확고한 그런 생명공학 내지는 의료 그리고 근간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나라의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선 대학에서는 이런 유전과 연관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기기랄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형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스타리카에서는 매우 막강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 그 오랫동안에 걸쳐 가지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나올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인스튜디오 클로도미로 피카도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체를 중화시킨다거나 또 임상시험을 시행을 한다라거나 사실 오늘부터 임상시험이 착수에 들어갔었습니다. 저희도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그 스페렉텀 그 회사의 CE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RNA 인터페런스 기술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스몰 몰레큘에 대한 부분에 많이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물질을 저희가 개발했었는데요. 그게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기 다른 분자에 이것을 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희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특히 그 사스에 해당되는 그런 분자를 타겟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노 그 입자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RNA 몰레큘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것에만 타겟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그 췌장암에 처음에 이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임상 시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나노 입자가 되겠는데요. 아주 미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에 이것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혈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양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도 상세하게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물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형광 물질이 들어있는 그래서 플루레센트 RNAi 그것과 함께 형질 주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다시피 제 췌장암에 이것을 적용을 했었고 또 다른 결과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만약 키모테라피 내지는 화학요법하고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그 종양에 들어가는 아니면 그와 연관되는 그 분자 이것을 타겟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전이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투머 셀이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슬라인으로 컨트롤했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인트로도 때 이것을 시용했었고 이것은 매우 특정한 그런 몰레큘러서 특정한 타겟을 현재 이것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SARS-CoV-2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ACE2 리셉터하고 이 안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리셉터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크리스티안 이것을 케미컬 다시 어느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크리스티안 좀 더 다른 Christian, you hear me? 형태로 나아가게 됐었습니다. also be targeted to the same type of receptor. 크리스티안 So our plan, which is currently in early phase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속 이 개발을 추진을 해서 저희가 SARS-CoV-2에 해당되는 것에 유효한 것들을 현재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세스는 많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대학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관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고 또 국제적인 공조 내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회사, 제약회사 중에서 로시와 같은 제작회사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통역 그만하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랩이도 해달라고. 네. Excuse me, Christian. Excuse me. Do you hear me? I'm very sorry, but do you hear me? Do you hear Christian? me? pandemic has demonstrated that 네, we need to be able to learn from the successful So experiences of other this is the comment to the Christian. Do you hear me? medical technologies development, and including in the response to this pandemic. And we need to be able to collaborate freely and 감염병 사태에 잘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국내적인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은 이후에는 그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 중간에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인도의 아쇼크 박사는 공공 분야의 연구를 소개를 해주셨고, 또 코스타리카의 우리 마린 뮬러 박사는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 좋은 자료를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글로벌 협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협력에서 And when it comes to 우리가 global 보통 이제 글로벌 cooperation, 협력을 할 때 가장 큰 관건이 그 what 나라의 인허가 matters most 시스템이라는 is 얘기를 많이 하고 to 있습니다. know well about 우리나라 the 식약처에서도 authorizations or approval processes 인허가가 of 단지 FDA. 장벽이 아니고 So 또 그것을 the 통해 FDA 가지고 approval processes sometimes they serve as 산업화 barriers, 인허가도 but at the same time it 규제도 can serve as a 산업이다라는 컨셉을 booster.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Because the regulation 네, itself 그런 거에 대해서 sometimes can be a 간단하게 booster. 우리 오 부장님께서 코멘트 좀 Do you have any 부탁드리겠습니다. insights on this matter, Ms. O? 예, 저희 식약처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제들을 마련해서 We 이거를 mentioned 승인을 earlier 해줬고, that 현재 we already had the 7개 emergency use PCR authorization. 제품에 대해서 긴급 So 사용한 바 for 있습니다. the 17 또한 PCR, 얼마 we already 전에는 granted 그 this 응급용에 대해서도 9개 EUA, 제품을 허가한 and at 바 the same time, we 있습니다. also granted 현재 another 수출량 허가한 것은 162개인데 license with the permit to 이러한 9 more 법적 other tools. 근거를 허가에 Of 대한 course, 법적 근거를 we also 마련해놨기 need to 때문에 prepare the legal 업체들이 the 그걸 통해서 framework 승인받은 so 것을 that 가지고서 the 각 나라에 the companies or the 수출을 해서 manufacturers 많은 can 그 easily move on and 그런 develop 성과를 낼 and 수 the manufacture the 그래서 product 이러한 and then 강나라의 export to other 규제를 countries. 이제 우리가 So of 조화하기 course we 위해서 have a 그 regulation, INDRF 아까 and I 말씀드렸던 explained 세계 about the 10개국의 IDR. 그 We have 규제당국들이 모여가지고 the 이러한 regulators 허가제에 forum, 대한 규제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and we also do 그래서 이러한 the 규제 we 조화를 share as well as 통해서 also 우리 coordinate 그 the regulations 의료기기의 around the 그 world. 산업 발전이 So I 더 이루어질 수 think 있고 this 이것이 definitely can make a 더 contribution to the 그 development of the 기여를 medical 세계 device 그 의료기 industry, 규제 조화에 더 기여할 and 수 있을 then 거라 at the same 생각됩니다. time you also can give some benefit to the people.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지금 much 우리 그 외국 for your 연자분들께 comment. 똑같은 This 질문을 time I'd 한번 like to ask the same 드려보겠습니다. question to 우선 the speakers 인도의 abroad. 아쇼크 So I'd like to 박사에게 invite 지금 Dr. 본인이 Ashok 하고 있는 first from India. 영역과 아까 그 하수처리 Well, you 관련된 mentioned 그 about the waste, 부분과 the water, 만약 the 한국과 treatment. 글로벌 협력을 And 한다면 I'd like 어떤 to 것을 understand 한번 if there's 제안해 any 주실 수 kind 있을지 of 간단하게 한 opportunities, 3분 I 내에 mean, 부탁을 especially 좀 collaboration 드리겠습니다. opportunities regarding the wastewater. Yeah, thank you. There is 네, an 감사합니다. agreement between
그리고 인도 사이에 프로그램에 관해서 서로 협력 프로그램에 관해서 체결된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런 협력에 관한 프로그램 서명은 2015년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리고 인도가 이 협력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인도가 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협력에도 여러 가지 뭐 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수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물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그다음에 인도가 이제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명된 합의가 있는데요. 그 한국의 과학기술부와 그리고 또 통상자원부 그리고 기술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인도의 상대가 되는 그런 정부 부처가 서로 합의를 또 일궈냈습니다. 네, 한국과 그리고 인도의 미래 전략 그룹을 형성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가 2019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화는이라든지, 네, 그리고 AI라든지, 그리고 미래의 제조라든지, 그리고 미래의 전기 분야,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부문에 대해서 서로 한국과 인도가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 기술 공조를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분야에는 바로 의료과학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의료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도가 이런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너지와 관련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도 양측에서 공동으로 R&D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전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hank you, Ashok. 그 코스타리카 우리 닥터 마린 밀러 박사한테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폴리머라든가 RNA 이런 기술을 한국과 공동 연구를 한다면 제안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d like to invite the speaker from Costa Rica. Would you please respond to the question from the chairperson? So, do you want me to repeat the question, or do you think you can respond it immediately? No, I think I can respond. 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that RNA technologies 네, RNA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RNA 기술에서 상당히 막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 정부 교류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협업 내지는 공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물을 내지는 의약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데도 훨씬 더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무적인 그런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규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특히
아까 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할 때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미국의 FDA라든가 또 다른 그런 규제 당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할 때도 임상시험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 그 임상을 할 때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4년 정도 아마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법안을 마련을 해서 규정을 일단 그 틀을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일상에서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만일에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지식을 서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좀 부족한 그런 부분에 같이 치중을 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 부장님 thank you 거기서 very much. 코멘트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가 I 우리 know 규제에 that 대해서 아직 좀 설립이 안 돼 있는 데도 A lot 많이 of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ub-countries that do 식약처 not 같은 have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the framework, 성공적인 the 체계 system. 박영을 하게 In our 된 그 case, we 프로세스를 갖다가 had 국제 a very 표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successful case, 그래서 the K 지금 quarantine. So 감염병 진단 we 그 want 기법에 to 대한 map 표준안을 out 만들고 a 있고 standard. So we want to create a 이 kind of 방역의 국제 standardization. 표준 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Well, this is the kind of draft work that we are underway. We are doing right now. Well, as long as this was approved by or certified by ISO, then this definitely can facilitate other countries to further develop the new drugs that the people really need.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 아쇼크 Well, 아쇼크 this time, 연결돼 있군요.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May I ask one question 인도의 to 식약처 인허가 the speaker 제도에서 from India? 우리가 일상적으로 I 알고 있는 것 이외에 only have a 인도의 common sense FDA level 어프로벌에 of the FDA in 유니크한 게 India. 있다면 하나만 Would you 좀 please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introduce any kind of unique feature of the FDA in India, which is very much different from maybe the other countries? Yes, this is an important point. In fact, the purpose of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다음에 인도의 정부 부처가 합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어떤 법적인 틀을 정해서 그 안에서 그런 협력을 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도래를 하게 됨으로써 이 한국과 그 인도가 사실 진행을 해왔던 프로젝트가 중간에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들끼리 모인 만큼 한국과 그리고 인도의 그런 공조는 공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우리 그 최윤희 박사님이 어찌 보면은 우리 코스타리카가 중남미의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도가 당연히 인도양 지역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좀 협조를 요청할 게 있다면 있을지 한번 좀 부탁 좀 드려주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 한국 공학칼림원을 중심으로 그 세계 공학칼림원에 그 코로나 코비드-19 특별위원회를 제안을 해서 올해 지난 7월에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에서 20여 명의 위원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인도에서는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코스타리카에서는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총 20명의 그 위원 중에 11분이 한국분인데 11분은 공학칼림원 회원과 의학칼림원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듯이 of the 인도, National 캐나다, Academy 스웨덴, Engineering of Korea 뭐 이렇게 and 여러 the Academy 나라에서 Medicine of Korea, 9개국에서 and 참여를 also 하고 there are other 있습니다. members 그래서 from U.S., Japan, and Canada as well. 코스타리카의 공학칼리먼이나 And 코스타리카의 I 의학칼리먼에서도 혹시 wonder 관심이 있으시면 if Costa Rica 이런 National 그 Academy of Engineering or the Academy of Medicine of Costa Rica, if 코비드-19 they are interested 특별위원회에 in 참여를 하셔서 좀 더 participating in the 적극적으로 special 글로벌 council. 협력을 할 수 있으면 So 좋겠습니다. I really hope that there could be participation from your country as well. 우리가 글로벌 공조는 where we keep talking 산업 about the 차원에서도 global 가능하겠고 collaboration. Of course, 또 collaboration can be done 연구개발 in the 차원에서도 industry 글로벌 as 공조가 well as 가능할 in 것 the 같습니다. R&D activities. 우리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총책을 맡고 있는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의 Well, this time, 김현철 I 단장께서 also like to invite 연구개발 the 영역에서 Director 글로벌 공조가 Kim 있다면 Hyun-suk 어떻게 from the Ministry of 접근할지 Health and 하면 Welfare. 좋을지 So, 한번 what would be 인도와 the 코스타리카 collaboration idea, 패널 especially in the 선생님들한테 R&D? 소개 좀 So, would you please 부탁드리겠습니다. introduce any kind of a proposal that you have in mind for the collaboration of the R&D with other countries?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특히 인도에서 하수를 기반으로 한 This is extremely 어떤 meaningful 에피데미올로지 because, 관련된 연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국제 공동의 I 협력의 think 여지가 the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wastewater detection 이제 is 우리나라에서도 very much interesting issue, 실질적으로 and we also 국민에게 pay keen 어떤 attention 감염이 to 일어났고 that. 항체가 Well, 생성이 됐는지에 of 대해서 course, 연구를 하고 we 있고 also, conduct 실질적으로 study on 감염이 how the 일어나지 antibody is being, 않았지만 어떤 created. 부분에 있어서 Sometimes we have 조기에 a low 감염이 and 일어날 we 수 see 있는지를 no infection, 확인하고 but at the same 그 time we also 부분에 like to 대한 understand 데이터를 on 모아서 서로 what stage, 공유할 수 what 있고 early 표준을 stage, 만들어 나갈 수 we 있는 see 형태의 the possible R&D는 infection.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규제기관 아니 그러한 방역기관 같은 데 같이 협력하고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정보와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우리 에비던스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은 질병에 대해서 조기에 대응하고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타리카에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RNA 폴리머 기반의 전달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굉장히 그 R&D에 대해서 국제 협력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양 국가 간의 협력을 먼저 전제로 해서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마도 이제 기업 간의 협력이야 자유롭게 일어나겠지만 정부 재원이 투자돼서 하는 부분은 먼저 정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협력을 먼저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연스럽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임상 일상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버추얼로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도 구축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정말 오랜 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성공 그리고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실제로 그 다른 나라나 지역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국가 혹은 지역 전문가의 전문성에 의거하는 그리고 그 국가의 정책과 행정, 경제적인 특성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협력에서의 성공적인 실행 전략은 지역별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리저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코스타리카의 박사님과 인도의 박사님들이 또 지역에서의 그런 리저널 플랫폼이 구축되는 기회가 됐을 때 어떤 인노베이터와 리딩 롤, 리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에 참가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Christian. Thank you, Ashok.
Thank you very much, participants from India and Costa Rica. Thank you very much, panel 감사합니다. members. 특히 멀리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코스타리카 그리고 thank you very much, 인도에서 온 Professor 연사분 Sun, 감사드리겠습니다. for moderating. 그리고 이번 I would 다시 like 한번 to 차장을 then 맡아주신 move on 선경 and, 교수님한테 invite 감사의 you all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 그러면 join the 지금부터는 other guests, in the first floor. 오늘 And now moving over to the 참석하신 second part of session 1. 분들 일단 이것을 1차로 마치도록 called 하고요. Rapid Response 그 다음에 System 두 Solutions from 번째 Industry. 순서로 넘어가도록 section was 하겠습니다. 이것은 designed 산업체에서 as an 어떻게 space to 신속하게 show 대응하느냐라는 two examples 것을 of 저희가 I would like to first 마련을 of all give a 했었습니다. round of applause to the 두 panel members, invite them 개의 to join the 발표가 floor, 준비되어 and 있는데요. call the 그래서 new members 특히 of the panel, 고위험군 바이러스 다중 면역 Mr. 그 소연 스크리닝 김, 경험을 바탕으로 한 CEO 코로나 of PCL, 19 진단에 대한 and Mr. 토탈 솔루션 제이오 조, 제공. CEO 그다음 of 두 번째는 프로탄비오 프로탄비오의 대표님이신 조재일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목적의 코비드-19 래피드 키트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PCL 대표를 맡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글로벌 커머셜라이제이션 컨퍼런스 앤 워크숍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GCC 카이스트 GCC 센터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그 코로나 코비드 19에 대해서 서로 대응했었던 경험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코넬 대학교에서 HIV가 이제 몸에 인펙션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학위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앞타머라는 항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뭐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툴을 개발하였고요. 그 이후에 제가 LG 라이프 사이언스에 와서 HCV에 대해서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동국대학교 화학과 그리고 의생명공학과에 지금 옮겨서 진단하는 여러 가지 그 툴을 개발을 했는데요. 솔젤이라고 하는 그 3차원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민감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를 하면서 국가지정연구실 등 국책연구로의 많은 R&D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제가 직접 PCL을 창업을 하였고요. 2017년에 저희 회사가 그 코스닥 마켓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가 체외진단이라는 거는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영역과 마찬가지로 체외진단은 저는 생각하기에 3단계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양산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걸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에 제가 개발한 그 솔젤이라는 다중면역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창업을 하였고 그리고 2016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 식약처에서 새로 바뀐 그 체외진단 체계에 맞춰서 이제 4등급 HIV, HCV 동시진단 면역진단 시약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올해 들어서 코로나를 바탕으로 저희가 35개국 이상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사실 아까 그 오영주 부장님, 식약처 오영주 부장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TFT 통해서 만들었던 그 식약처의 허가 제도를 저희가 첫 번째 또 수혜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수출 허가를 통해서 많은 국가에 알려주셔서 저희 한국에 있는 수출 허가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선 체외진단 시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술로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몰레큘러 다이그노스 시장과 그리고 밖에 있는 프로틴 같은 프로틴이나 그거가 몸에 들어가서 생긴 항체를 검사하는 면역 진단 시장, 이뮤놀로지
다이그노스틱 시장으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현재는 분자 진단에서는 로슈나 뭐 그리폴스 같은 회사들이 다중 분자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그 면역에서는 아직까지 에봇이 글로벌 리더이고 그리고 한 단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CL은 이 기술을 다중 면역 진단으로 고위험군 바이러스에서 최초로 저희가 허가를 받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글로벌에서는 다중 면역 진단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SGCAP이라는 기술입니다. SGCAP이라는 기술은 이게 포인터가 잘 안 보여서 그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GCAP이라는 기술은 지금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공간에 3차원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쌓아 놓습니다. 그 단백질을 많이 쌓아 놓으면 그만큼 민감해지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낮춰서 그 저희가 다중포를 컨트롤함으로써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64개 질병까지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세계 30개국에 특허를 등록하고 지금 현재 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들은 지금 그 하이스루프 스크리닝하는 그 하이수 시스템에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게 또 현장에서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POCT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고민감도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질병을 검출할 수 있는데 특히 저희가 고위험군 바이러스의 스크리닝이나 그리고 현장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호흡기 바이러스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희 제품군을 보시면 그 하이수라는 고위험군 고위험군 바이러스 시스템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제품이 있고요. 그 외에도 캔서 그리고 자가 면역, 알츠하이머나 그리고 그 산업용 동물들을 스크린하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도 똑같은 고민감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그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캔서에 대한 제품도 있고요. 캔서를 마커를 한 번에 그 5개 한 거는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9개까지 하는 시스템을 지금 그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캔서를 다양하게 검사하는 시스템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좀 그 의료가 디센트럴라이즈된 그런 나라에서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리스크 바이러스도 그 어떤 혈액원은 되게 작은 혈액원들이 많아서 즉시 검사하는 시스템들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갖고 코로나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에 이제 인플루엔자 AB도 많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플루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ABC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로나 제품을 이렇게 많이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전문 회사로서 이제 최초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코로나 진 디텍션부터 그리고 이제 항체 검사까지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코로나 제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이러스 자체를 검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체를 개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총 유전자 검사하는 바이러스 자체를 검사하는 유전자 방법 그리고 항원 방법도 개발하였고 그리고 그 항체를 만드는 방법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 좀 나게. 소리 좀 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구두로 따라가실 수 있을까요? 혹시 시간이
네, 제가 시간을 좀 디스커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코로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와 항원을 검사하는 그 바이러스 자체를 검사하는 방법, 나중에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들은 그 현장에서 검사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떨 때는 랩에서 검사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검사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검사를 해서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같은 경우 굉장히 초기 감염 국가에는 RT-PCR 킷을 레코멘드하고 어떤 의료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분자 진단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에서는 안티젠 같은 걸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티젠 키트는 앰플리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RT-PCR보다 약간 낮은 민감도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 민감도를 되게 높인 저희 오키2 제품으로 해서 인플루엔자와 A, B와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래피드라고 해서 현장에서 10분 만에 이런 손끝 체열, 캐피러리 블러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엘라이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대량으로 스크린할 수 있는 엘라이자 키트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라이자 키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토탈 항체, 어떤 항체든 IgG, IgM, IgG 전부 다 검사하는 키트도 있고 IgG 중에서 뉴트럴라이징 항체만 개발하는 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걸 소리가 안 나와서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저희가 하면서 지금 분자 제품은 한 12개국, 그리고 항원 제품은 한 18개국, 그리고 안티바디 항체 제품은 한 32개국 해서 총 한 35개국 정도의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유전자 중에서 가장 높게 발현되는 엔진을 주로 사용해서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한진이 아니고 멀티진만을 요구하는 나라가 있어서 저희가 멀티플렉스로 한 튜브를 갖고 멀티플렉스하는 유전자 키트도 개발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전자 진단을 할 때는 유전자 진단뿐만 아니라 수업한 다음에 이 RNA 프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데 저희가 RNA를 릴리징을 해서 빠르게 10분 만에 RNA 프랩할 수 있는 키트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보다는 좀 디센트럴라이즈 된 데에서는 RT-PCR을 하고 싶은데 머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피디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디백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30분 만에 수압을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피드라고 하는 미국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더 민감도가 높게 해서 이 안에 가방만 들고 가면 1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저희가 저번 달에 론칭을 했는데 굉장히 해외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럽에 있는 사카 클럽 그리고 에어포트 솔루션으로 지금 미들 이스트 공항에 저희가 공급을 하여서 지금 한 군데는 이밸류에이션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이밸류에이션 끝나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젠은 아까 이거는 안티바디인데요. 안티바디 테스트는 우리 손끝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검사하기도 하지만 Ig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IgM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티젠도 공급을 하는데 안티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기를 사용해서 RT-PCR을 쓸 수 없는 나라에서 이거를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미리미리 걸러서 저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이건 10분 만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RT-PCR에 비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FDA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결과 저희 래피드 킷이 굉장히 높은 밸리데이션 리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공급한 것을 바탕으로 많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아마 국내 사용 승인이 닥쳐 있는 걸로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오 부장님이 질문이 좀 하나 있으십니다. 네. 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긴급 사용 제품은 다 PCR 제품입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제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면역 제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식 허가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PCR 제품은 지난 9월 1일 날 정식 제품이 허가 나갔고 하나가 지금 이제 면역 제품 같은 경우에 9개 제품이 들어와서 지금 허가 심사 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월이나 11월쯤에는 이제 정식 허가로 나갑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 항구에서는 쓰지 않던 그 면역 제품이 이제 풀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 면역 제품 같은 이런 래피드 킷을 어떤 경우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희 수출 허가도 해주시고 이렇게 신속 승인 정식 허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희가 해외 경우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RT-PCR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인플루엔자 AB도 현장에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면 항원 검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이제 소팅을 하거나 얼마 전에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게 있었는데 열난다고 검사하고 오다가 죽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ABC 킷 같은 거를 빨리 검사를 해서 항원을 검사하는 거가 되게 응급실 같은 데서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항체는 결국 얼마 전에 이렇게 직장에서 누가 감염됐는데 감염 소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검사를 하면 누구와부터 시작해서 있는지, 그래서 솔팅을 해서 너는 이미 항체가 생겼으니까 이제 조금 덜 조심해도 된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해도 된다. 그리고 안 걸린 사람들은 더 조심한다. 이런 거를 솔팅할 수 있는 뭔가 또 이코노믹도, 그러니까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 툴로 항체가 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을 기대합니다. 네, 다음 연재로 우리 프로탄바이오의 조재일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를 한 10분 하고 5분 정도 디스커션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탄바이오 대표는 조재일입니다. 먼저 이 좋은 이런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이제 앞부분에 PC에서 말씀했던 것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이론적인 걸 좀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COVID-19 Rapid Kits for Diverse Rapid Purpose라고 적어봤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먼저 잠깐 소개드리면, 저희 회사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항원과 항체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항체를 가지고 휴머나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멀티베리에이트 엑세이로 해서 이렇게 암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 쪽에 진단적 멀티플렉싱으로 개발하는 걸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항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CAR-T 같은 기술을 해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런캔서 부분에서 지금까지 LC책이라는 제품을 해서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양한 마커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현재 한 1,800내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약 한 90%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게 바이러스 종류하고는 좀 다르게 인다지너스한 프로테인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 리더기와 읽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리더기와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카티 부분은 이 국립암센터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휴머나이제이션 시키고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치료제로 개발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만 참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시면 코비드 19 이번에 나온 것은 사스코브2가 유전자가 되는데 29,0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한 트랜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 중에 여기 스파이크라든지 N 뉴클리오 캡시드를 코딩하는 그런 트랜스크립트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또 만드는 프로테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듭니다. 자기 서바이벌을 위해서 보시면 다양한 프로테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진단 목적에서 혹은 또 치료 목적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그 부분이 되겠고 이 끝부분에 있는 뉴클레오 캡시드가 프로테인을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비드 1하고 또 이 앞에 있는 이 박쥐에서 오는 것하고 S 프로테인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 M 프로테인도 상당한 호몰로지가 90% 이상 호몰로지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사스코브1과도 상당히 발라면서 그래서 메르스와는 굉장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하고 M 프로테인이 실제로 B셀과 T셀에서 다양한 면역 원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김세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PCR 베이스드는 이제 초기에 이 환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디텍션하는 방법이고 시롤제크하는 테스팅 방법은 그 사람이 환자가 어떤 경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었는지, 그래서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겠고,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하고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안쪽에 이 핵산을 사고 있는 게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테인이고요. 419개의 아미노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디지즈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이 정도 이렇게 프로파일 보입니다. 한 28일 정도에 회복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IgM은 7일째 정도에 나옵니다. 그것 뭐냐면 첫 번 감염된 증상을 보이고 한 이틀 후 정도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되고 한 열흘 후에 IgG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IgG가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gG는 지금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도 유지되는 것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레피드 키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15분만 할 수 있다. 저희가 뭐 15분 아니고 5분 내에도 보통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그다음에 모든 기술이 접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분석하고 오는 항원이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지금 항원을 디텍션하는 기대가 되겠습니다만 이 골드 파티클이 안 그러면은 형광으로 레벨되어 있는 이러한 항체가 얘를 캡처해서 가게 되면 레티럴 플로우로 흘러가다가 이쪽 그 테스트 라인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페어된 항체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선이 그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컨트롤 레인에서 만들어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IgM을 만들고 IgG를 캡처할 수 있도록 안타 휴먼 IgM, IgG 항체를 넣고 요게 테스트 스타팅 라인에는 MP 프로테인에 대한 골드 파티클 레벨 되는 거 붙이고 그러면 환자 혈액 속에 항체가 존재하면 여기 IgM이 존재하고 IgG를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스파이크 프로테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백시네이션이 되게 되면은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중화 항체를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중요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스파이크 프로테인인데요. 스파이크 프로테인 중에서도 이 RBD 도메인이 ACE2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회사들은 어느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이러한 백신들이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 이 전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블락킹이 되는지를 중화항체 되는 걸 보려면은 이 RBD 도메인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키트는 여기 보시면은 앞에와 같은 방법이지만 요 앞부분의 테스트 라인 쪽에는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 RBD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티클을 골드로 컨주게이션 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환자에 있는 혈액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러한 IgG든 IgM이든 따로 디텍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백시네이션이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그 RBD 도메인에 관한 자기들의 항체가 중항체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원 키트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 MP와 NSP에 대한 그 나노코티컬로 레벨링 되어 있는 그러한 그 항체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항원이 들어가서 디텍션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디지즈 프로파일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엔티젠이 디텍션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IgM이 나오고 IgG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요까지는 PCR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감염이 됐다가 회복됐는지 어떤지를 볼 수 있으려면 이 후반부는 엔티바디 베이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좀 더 이제 그 PCR과 IgM, IgG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원 키트까지 다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이제 그 어떤 환자가 형성돼서 회복되는 길까지 말씀드리고 IgM이고 이 부분이 IgG가 되겠습니다. PCR만 나온다면 당연히 초기고요. 그다음에 IgM까지 나온다면은 early stag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 포지티브 나온다면 그 시기는 바로 한참 지금 디지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리커런스 되는 경우는 안 그러면은 폴스로 PCR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리커런스 되거나 레이트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두 번째 보이는 이 시기가 이제 앞에 PCR도 네거티브이고 IgM도 안 보이지만 IgG가 보인다면 이 환자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서 면역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지에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러한 그 다양한 키트들을 저희가 다 만들었고 임상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센시티비티가 98%, 그리고 저희가 스페시피시티는 96%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좀 낮지만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99%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안티바디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한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화항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뉴트럴라이제이션 하는 엔티바디를 개발하기 위해서 RBD 도메인을 활용해가지고 인간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이 개발할 때에 마우스 항체를 단컬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휴머나이제이션 관련된데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바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현재 지금 항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풀한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의료기기에 분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왕 인허가 이쪽이 항상 그 죽음의 계곡이니까 제가 오현주 부장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발제를 해주실 때 체외진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공산품이었던 체외진단 시약이 의료기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발전을 했다. 이것의 의미가 뭔지,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면 오히려 기업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왜 이것이 발전이 돼서 2009년도 제조업체 8개소가 2020년도 262개까지 증가했는지 그 배경 설명을 조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산품이었을 때는 어쩌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출할 경우에 수출이 거의 막힙니다.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너희 나라에서 허가증 받은 걸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가 없어서 이거 그냥 공산품을 만들었어요 하면 그 자체가 벌써 1단계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관리를 했고 근데 작년에 체외진단 기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체외진단 맞춤형 규제와 함께 그 세계 수준에 맞는 제품, 품질 향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 주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최윤희 박사님 혹시 과학기술 영역에서 예, 뭐 저는 그것에 대한 코멘트라기보다도 약간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발제 키노트 스피치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뭐 데스밸리도 있고 다윈의 바다도 있고 그런데 조재열 대표님께서는 지금 다윈의 바다는 건너신 건가요?
예. 그리고 그것과 맞습니다. 연관해서 네네. 그 이제 글로벌 코퍼레이션에 지금 어떤 게 필요하신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규제의 어떤 하모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주제가 글로벌 협력이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글로벌 협력이 이 진단 키트 면역 네. 진단 키트 부분에서 중요할지 얘기를 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나라 아직도 허락을 안 해줬는데요. 저희가 지금 미국 FDA 그 임상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는 미국도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희 자체 데이터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출을 가져주신 거 하고 제가 C 인정 받은 거 다 가지고 줬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그 데이터 가지고 자기들 그 환자를 가지고 직접 테스트하는 제품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간다는 좀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면역 키트를 이렇게 빨리 안 풀어주시고 사실 딜레이된 미국은 오히려 앞서가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뜻 지금 이제 어떤 데이터 없이 들어갔다가 미국에서 좀 많이 고충을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정해진 기관 안에서 CRO하고 다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곧 조만간 결과를 나오게 되고 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면역 진단 키트는 앞으로 홈 테스트 키트 쪽으로 굉장히 또 사람들이 니드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편하게 플리킹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결과도 5분, 10분 만에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심이 되면 또 PCR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어준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좀 후발주자기를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 저희는 이제 멀티플렉싱으로 하는 암 진단 쪽을 많이 해왔는데 또 이럴 때 저희 가지 기술 가지고 해보자 해서 왔는데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마켓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또 다양한 파트너들을 잘 어레인지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업이 글로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외국과 같이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게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또 이런 기업들이 아까 인도나 코스타리카 같은 기업이나 연구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을 하나 벌리고 있는 게 있다면 추천을 하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김현철 단장님 마지막 마무리 좀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본부처 잘 아시다시피 본부처 의료기기 개발 사업단이라는 걸 출범을 해서 올해 대규모로 연구비가 풀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백 영역에 대해서도 좀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많이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료기기 산업이 됐던 제약 산업이 됐던 서비스 산업이 됐던 기본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코퍼레이션을 위해서 인사이트를 주실 우리 오현주 부장님의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또 가장 그 고심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할 때 그 GMP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GMP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풀어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IMDLF 그 회원국으로서 거기에 MDSAC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 싱글 오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에서는 한 나라에서만 GMP를 받으면 같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협력 회원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그 IMDF 의장국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국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도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이 싱글 오디스로 해가지고 같이 GMP 한 번만 받으면 이 5나라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신 PCL의 김소연 대표님 그리고 프로탄바위의 조재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서 세션 안에 전반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after
After two whole sections of insightful exchange, 제가 it is 상당히 time for a 유익한 short 그런 break. 세션을 쭉 찌어와서 Thank you very much 이제는 for all the 잠시 휴게식 participants 시간을 who have 갖도록 been, 하겠습니다. collaborating 다시 한번 and participating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목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3시 15분까지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